정치 혐오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최하가 안 되니까 차악이라도 뽑자 이런 얘기들이 보수 진영에 많았죠.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의 용산이 제 역할을 참 못하고 있구나. 저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죄 없는 사람들을 적폐청산한다고 수천 명을 조사하고 수백 명을 감옥 보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 다 무죄로 나왔죠. 결국 부분적 폐청산을 못한 것이 본인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칼을 겨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겁없이 떠드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부분이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살 부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분, 그 다음에 탈북 인사들 북한으로 돌려보낸 문제라든지 김정은에 줬던 그러한 메모리 카드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은 또 이 팬데믹 시절에 이 백신의 폐해 문제 감옥을 가도 수백 번을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로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은 사사로움에 젖으면 안 됩니다. 본인을 임명해줬던 문재인이기 때문에 사사로움에 젖어버린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과 사의 구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때 좌파들은 불안했죠. 인수위 시절도 없애고 급하게 왜? 자기들이 안 되는 부분을 탄핵을 몰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었는데도 오세훈 시장이 바뀝니까? 우리 공화당에 대한 처받을 갈 생각만 했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용서해줬더니 저러고 있더라. 그럼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은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은 자기들이 잘나서 됐다고 봅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들을 타도하자고 우리 공화당이 싸웠고 국민들이 그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걸 다 아셨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뭘 했어요? 광장에 한번 나왔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폐해에 대해서 싸우긴 했어요. 겁을 먹고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입 닥치고 지식인들은 비굴하고 정치인들은 비겁했죠. 그래서 그러한 정권의 탄생과 또 1% 안 되는 득표로 떨어진 이재명의 이러한 싸움은 예측된 거죠. 그럴수록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윤석열 정부는 붉은 적폐청산에 앞장섰어야 되는.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반을 그냥 지내보내고 지금 와서 보니까 땅을 치고 호위하면 뭐합니까? 좌파들의 속성 자체를 모르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정원식 경북도당 위원장 구상모 대구시당 위원장님이 같은 기차를 타고 와서 서부역을 딱 건너는데 양심적 자유 보수 세력 대통합이라 딱 현수막 걸리는데 우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젊은 친구가 가다가 돌아와서 인사하더라고. 조원진 대표 아니시냐고. 2030의 변화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제가 몇 사람을 들었더니
이 4050의 그 정교조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이 청이 아니고 2030의 정치 혐오에 대한 또 올바른 정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걸 받아야 돼요. 내부적으로 우리 공화당 내부적으로 뭐 이 사람이 밉니 저 사람이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싸우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프죠. 이제 우리 공화당의 정치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3정당과의 연대를 통하든 국민의힘이 한동훈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포스트 한동훈에 대한 그러한 갈망들이 우리 공화당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바꾸든 조영문 목사님 우리 조희철 최고님 같이 가서 뵀는데 뭐 하신 줄 아세요? 조은진 대표가 국정 운영을 했으면은 근본부터 다 바꿨을 텐데 그것을 언론이나 국민들이 못 알아줘서 그것이 안타깝다. 그 조영기 목사님 동생분이잖아요. 지금 그 은평제일교회 또 사모님, 목사 사모님이나 또 부산의 임 목사님이 부산교계에서 최고의 지도자시죠. 그분들 다 돌았었죠. 우리 공화당으로. 왜? 우리 공화당이 했던 일이 맞다는 거야. 10월 26일 날 우리가 왜 별도 추모 행사를 가진지 아세요, 여러분? 10월 26일 날 민족중흥회에서 이현주를 연설자를 올리면 그날부로 우리는 결별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하겠다. 대부분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대부분이 3분의 2가 우리 공화당 동지인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민족중흥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조원진 빼놓고 다른 사람 다 올렸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다가 추모 텐트를 치고 1박 2일 그 다음에는 10월 26일 이렇게 별도 추모 행사를 한 겁니다. 왜? 그들의 행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8.15 이주영수 회장 서거일 우리가 7년 동안 지켜왔을 때 어느 정치인이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국회의원 조원진 유일하게 조원진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실질적인 일부 집회는 현충원에서 하는 겁니다. 10월 26일은 집회를 하는 날이에요. 일부 집회를 현충에서 한다. 그날 아마 뭐 여러 단체들이 집회 그 추모 행사에 올 겁니다. 우리가 한 10배 될 거예요, 숫자가. 여기는 오늘 시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10월 26일은 우리가 별도로 추모 행사를 하고 집회를 종각에서 집회를 합니다. 왜 종각에서 하느냐? 종각에서 종로 3가 종로 5가 광장시장까지 행진을 하기 위해서 한 30분 행진할 거예요. 집회도 1시간 내에서 1시간 반 정도. 뭐 일부 별도 광장시장에서 집회는 별도로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왜 10월 26일이 중요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10월 26일 날 사람들이 저렇게 줄어버렸는가를 박근혜 대통령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 공화당이 처절하게 8월 15일 유경수 여사님 서거일과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처절하게 두 분의 태어나신 탄신제도 처절하게 지켰어요.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유영아도 아무 소리 안 할 때 우리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탄신 100주년 우표를 우리 공화당이 만들었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마워할 줄. 아버지 대통령의 탄신 우표를 다 외면하고 정부도 외면하고 우체국도 최신부도 외면하고 다 외면할 때 우리 공화당이 당당하게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우표를 만들고 국민들한테 알린 거예요.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 계실 때 정치인 안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새벽밥 먹고 올라와서 10,000명, 20,000명씩 8월 15일, 12월 26일을 박근혜 대통령 감옥 계실 때 지킨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설을 했던 이현주는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 돼가지고 가장 악독한 소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정신들 차립시다. 민족 중후에도 정수에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감옥에 계신 분이 마음 상처 입을까? 누구한테라도 혹시 8월 15일 날 10월 26일 날 사람이 적게 왔다고 마음 상처 입을까봐 우리는 저기 제주도에서 저기 통영에서 새벽밥 먹고 자기 돈 내가면서 10,000명, 20,000명이 모인 겁니다. 정치인 한 명도 없고 조원진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요랬다 저랬다 하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10월 26일 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다 오셔야 된다. 우리가 지켰던 박정희 유경수 여사님 묘소예요. 우리가 지켰다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서울도 몇 사람 모이고 하는데 우리가 지켰잖아요.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을 지켜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반공, 애민정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옳은 일을 가는 거고 옳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이 건국을 부정하는 자가 매국노다. 왜? 임정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게 이종찬이라는 자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반통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통일하지 말자. 어제 여러분 방송 보셨어요? 어제 북한에서 딱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핵보유국이야. 까불지 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쟤들의 속세가 뭐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이제 몰고 간다. 어제 바로 핵보유국인 우리한테 10월 1일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어요? 핵보유국에 덤벼들지 마라. 그들의 속셈은 시간 벌기입니다. 북한을 미국 대선 끝나면은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군축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버는 지시에 의해서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 저 그전에 자주 통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외세 몰아내자, 종전선언하자, 뭐 이런 세력들 싹 다 사라졌어. 한반도기도 싹 대한민국에 남한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정은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왜 사라졌는가? 그까지 알면은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닌 거예요. 김정은이 왜 그럴까? 왜 민족 통일? 그것은 바로 이제 핵보유국 선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군축협상 요청을 한다. 미국하고. 그랬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떠한 다음 미국 대통령과의 생각을 공유하고 갈 건가? 이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되면은 한국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NPT 탈퇴에 대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핵들을 이제 한국에 핵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전략적인 핵들을 한국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군축협상을 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우리는 핵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군사력이 10배가 많아도 핵을 가진 나라한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11월 달에
전국 그 핵심 당원 교육이 있습니다. 11월 9일 날은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당 이제 인천, 강원, 뭐 중청남북도 대전, 그다음에 울산, 대구, 경북, 울산, 부울경, 제주까지 두 곳으로 나눠서 11월 9일 날 1000명의 핵심 당원 교육을 하고 11월 23일 날은 서울 경기 핵심 당원 1000명 교육을 합니다. 일정이 구체적인 일정만 잡아놨으니까 그런 일정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기도에서 19일 날 사실은 단합대를 잡았는데 변성근 최후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월 셋째 토요일은 전국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로 정했습니다. 홍보의 날로. 그래서 동일하게 경기도는 한 4곳, 서울은 3곳, 나머지 시도당 한 2곳에서 전국적으로 홍보의 날을 정해서 전단지도 배포하고 홍보물도 배포하고 당부도 배포하는데 앰프는 사용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앰프 사용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심도에 꺼냈는데 앰프를 쓰지 않겠다. 조용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가겠다. 서명 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거죠. 입당원서도 받고 또 우리가 제목은 이번에 10월 3일 집회 했잖아요. 깨끗한 정치를 원하십니까? 그런 문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하고 시안이 이제 깨끗한 정치를 원하십니까? 비전 있는 정책을 원하십니까? 이런 등등 해서 조금은 공격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텐트를 설치를 해서 누가 소리 좀 줄여주시죠. 좀 벨 울리는 거. 진동.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각 시도당 위원장님 중심으로 매월 셋째 토요일은 전국 홍보의 날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 당원 교육은 11월 9일과 11월 23일, 서울 경기는 11월 23일, 나머지 시도당은 11월 9일 날 장소 정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핵심 당원 2,000명 정리는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5,000명 핵심 당원을, 핵심 당직자를, 중앙당직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5,000명 중앙당직자를 시도당 운영위원회로 다 소속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경기는 약 한 250명, 서울이나 경기는 250에서 한 300명, 나머지 시도당은 한 100명 정도의 운영위원 체제를 갖추겠다. 제가 월요일 날 14일 날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OBS에 굿모닝 OBS 가는 방송을 나가요. 처음으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2,000명 이상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좋은 진위가 필요한가? 그러면은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이 중요하다는 게 각 방송사의 사정이라는 게 아침 시간에 김어준이 1등, 김현정 CBS 2등, 나머지는 다 고막고막해요. 근데 2,000명 보는 데 없습니다. YTN이 우리 들어가면 1,000명 보는, 그전 1,500보다가 안 된다고.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방송. 그러면 제가 TV도 나가고, 근데 이제 MBC가 좌파 방송 벗어나면은 MBC 텔레비에 나가야 되고, 필요한데 우리가 다 나가면은 우리가 몇 달만 하면요. 우리의 지금 2030의 변화는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야. 이 두 양당의 정치 폐해에 완전 신문을 내놓은, 말도 하기 싫어한다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라는 데가 있어. 표수만 보니까 양심적 자유보수 세력에 대통합을 했는데, 양심적이라는 게 뭐지? 정의, 진실, 그 다음에 청렴,
그리고 용기 희생. 저 사람들 그동안 사라진 줄 알았더니 아직 살아있네. 이러면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방송을 많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아는 당원이 최소한 10명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8시 방송이니까 7시 반쯤 전화해서 야 OBS 그 유튜브 한다면 전국 다 유튜브부터 하잖아요. 유튜브에 전국 다 보잖아요. 봐라. 이렇게 해가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의 더 씌워진 극우 이미지도 바꾸고 우리 공화당이 대한정당이다.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의 대한정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무 이번에 3기에서 4기의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이제 다 갖춰졌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구상모 위원장이 연임됐잖아요. 그런데 구상모 위원장이 구상모 위원장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시도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장의 변혜령 사무총장, 그다음에 조직 최고 변성근 최고, 재정 김성훈 재정국장 3명이 한 팀이 돼서 10월달 내로 인수인계 각 시도당을 다니면서 10월달 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들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달의 행사가 10월 26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19일날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 뭐 등등등 있고 9일날 내일 모레 YTN은 공휴일이라서 YTN 제가 안 나갑니다. 그 대신에 14일날 OBS 그다음에 23일날 YTN 라디오 등등등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4기에 뭐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공화당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사단장이고 이 사단장님들이 제일 고생이 많다. 그래서 4기에 연임되신 분들 계시고 우선 부산시당의 4기의 김전본 위원장님이 신임으로 되셨고요. 인천시당의 4기의 황중래 위원장님이 되셨고요. 대전시당의 4기의 최재후 위원장님 잠깐 일어나오시죠. 예. 대전시당의 최재호 위원장님, 그 다음에 충남도당 4기의 이은국 위원장님, 예. 이렇게 4기 시도당 위원장님이 구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이따 임명장 안 맞은 분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4기 윤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서 오늘 윤리위원회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위원장의 안상열 교수님, 부위원장의 변성진 경남도당 위원장님, 위원회 김진영 최고위원님, 이원동 문화예술위원장님, 외부인사로 서성근 변호사님, 남광규 교수님, 그리고 금성순 여성으로 금성순 위원장님, 김윤경 차세대 여성위원장님, 간사로 변혜령 사무총장 이렇게 9명이 새로운 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